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함께 당신 집의 재물운도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말이 믿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환기는 좋은 것이다. 창문을 자주 열면 집이 맑아진다. 바람이 들어와야 건강하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재물운을 가다먹어 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창문 풍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알려줬어야 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들으십시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넓고 밝고 환한 집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새 집이니까 환기부터 시키자.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남편 회사에 구조조정이 생겼습니다. 6달째 아내가 작게 운영하던 일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이사 전보다 줄어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왜 더 힘들어졌을까요? 이 부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창문이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이었습니다. 창문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마다 흐르는 기운의 성질이 다릅니다. 재물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있고 재물을 밀어내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창문을 열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구조가 집안에 만들어집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 어딘가에서 재물기가 새어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창문 하나, 그 하나가 30년의 재물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8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방향의 창문이 재물운을 막는지,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하는지, 창문 주변에 무엇이 있으면 기운이 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보안법까지 모두 말씀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기억하십시오. 창문을 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방향을 언제 어떻게 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차이가 재물운의 30년을 가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창문 방향이 어디인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창문 풍수는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방향에서 끝납니다. 오늘 말씀드릴 방향은 2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북서쪽입니다. 풍수에서 북서쪽은 건방이라 부릅니다.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강한 기운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강한 기운이 들어오면 좋은 것 아니냐고. 아닙니다. 강한 기운은 집안의 기운을 흩뜨립니다. 마치 촛불 옆에서 강한 바람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꺼집니다. 집안의 재물기는 조용하고 따뜻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북서쪽에서 강한 기운이 밀려 들어오면 그 재물기가 버티지 못합니다. 밀려서 나갑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위험합니다. 해가 지고 나서 북서쪽 창문을 열어두는 집. 이 집은 가장 빠르게 재물기를 잃습니다. 저녁부터는 음기가 강해집니다. 북서쪽의 차가운 기운에 저녁의 음기까지 더해지면 집안의 재물기는 완전히 식어버립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덥고 답답하다고 북서쪽 창문을 먼저 열지 않았습니까? 저녁을 먹고 나서 바람이 좋다고 그 창문을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순간이 쌓여왔습니다. 2번째, 북쪽입니다.
북쪽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북쪽은 물의 기운, 수기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물은 재물과 연결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립니다. 물의 기운은 고여 있어야 재물이 됩니다. 흘러나가면 재물도 함께 흘러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릇 바닥에 구멍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습니다. 북쪽 창문을 열어두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의 그릇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집이 있습니다. 북쪽 창문 바로 앞에 배수구나 하수도가 있는 집, 창문 아래 땅이 경사진 집, 기운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재물도 함께 흘러내려갑니다. 이런 집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창문이 위험한 것이냐? 아닙니다. 방향마다 성질이 다릅니다. 동쪽과 동남쪽 창문은 다릅니다. 아침 햇살과 함께 생기를 불러들이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의 창문을 아침에 여는 것은 오히려 재물운에 이롭습니다. 집 안으로 맑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방향만 안다고 끝이 아닙니다. 좋은 방향의 창문도 잘못된 시간에 열면 독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북쪽 창문이 어디 있습니까? 거실입니까? 안방입니까? 아이 방입니까? 그 창문 지금 열려 있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가 수년간 재물운의 흐름을 막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북서쪽 창문이라도 어느 시간에 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의 비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방향이 창문 풍수의 뼈대라면 시간은 그 뼈대에 흐르는 피입니다. 뼈대만 있어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방향은 조금 알아도 시간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의 창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시간에 열어 재물기를 내쫓고 있는 집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 중 기운이 가장 맑고 강하게 피어오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 시간을 묘시라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의 공기는 다릅니다. 단순히 신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기운이 막 땅에서 피어오르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순간과 같습니다. 이 기운을 집안에 들이는 것이 창문 풍수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에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조용히 천천히 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운은 조용한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가까운 창문을 먼저 엽니다. 북쪽이든 서쪽이든 상관없이 손이 닿는 창문을 먼저 엽니다. 그러면 맑은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차가운 기운이 먼저 집을 채웁니다. 하루의 기운이 처음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침 한 번의 선택이 그날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그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됩니다. 자, 이제 반대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열지 말아야 할 시간입니다. 풍수에서 유시라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5시에서 7시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양기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운기가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북쪽, 북서쪽, 서쪽 창문을 반드시 닫으십시오. 특히 이 세 방향은 반드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근 후에 집에 들어옵니다. 덥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엽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이 재물기가 나가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몸은 시원해지는데 집안의 기운은 식어갑니다. 재물기는 따뜻해야 머뭅니다.
차가워지면 떠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저녁 7시 이후 북쪽과 북서쪽 창문은 닫습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집 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풍수에서 자시라 부르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음기가 가장 강하게 차오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창문을 열어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여름밤 더위를 피한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특히 북쪽이나 서쪽 창문을 열고 주무시는 분들, 이것이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운까지 흔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기운은 가장 열려 있습니다. 방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열린 틈으로 음기가 몸 안으로 파고듭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분들, 밤에 창문을 어떻게 하고 주무십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분들, 이유를 모르겠다는 분들, 밤새 어느 창문이 열려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이야기를 드렸으니 한 가지를 더 드려야 합니다. 계절입니다. 하루의 시간만큼이나 계절도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봄과 여름은 양기가 강한 계절입니다.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동쪽과 남쪽 창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아침 시간에 열어두면 집 안으로 생기가 풍부하게 들어옵니다. 단,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창문을 열 때는 한 방향만 여십시오. 맞은편 창문을 동시에 열면 기운이 집안을 돌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나가버립니다. 들어온 기운이 머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운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물러야 내 것이 됩니다. 가을과 겨울은 다릅니다.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기운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창문을 최소한으로 여십시오. 열더라도 짧게 아침 시간에만 여십시오. 가을과 겨울에 창문을 자주 오래 열어두는 습관, 이것이 집안의 기운을 가장 크게 흔듭니다. 차가운 계절에 차가운 기운까지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재물기는 그 안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방향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창문 주변에 무엇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좋은 방향에 좋은 시간에 창문을 열어도 창문 앞에 놓인 물건 하나가 그 기운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알았습니다. 이제 창문 주변을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방향과 시간을 바꿨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문 주변 환경이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통로가 있어도 그 앞을 막아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올 방향이 맞고 시간이 맞아도 창문 앞이 막혀 있으면 기운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커튼입니다. 창문 앞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햇빛을 막겠다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커튼이 기운의 흐름도 함께 막습니다. 특히 동쪽과 동남쪽 창문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내내 쳐두는 것, 이것은 생기의 통로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의 창문이라도 두꺼운 천으로 막아두면 기운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빛도 막히고 기운도 막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얇은 커튼을 선택하십시오. 리넨 소재 혹은 반투명한 소재, 빛이 부드럽게 걸러져 들어올 수 있는 커튼이어야 합니다. 기운은 빛과 함께 흐릅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에 기운도 들어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커튼을 항상 한쪽으로만 걷어두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창문의 한쪽만 열린 상태가 되면 기운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들어옵니다.
기운은 균형 있게 흘러야 합니다. 커튼은 양쪽을 고르게 열어두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창문 앞에 가전제품. 이것을 말씀드리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문 바로 앞 혹은 창문 옆에 가전제품이 놓인 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방향의 창문, 텔레비전이 창문을 등지고 놓인 구조, 냉장고가 창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 전자기기는 강한 파장을 발생시킵니다. 이 파장은 기운의 흐름을 흩뜨립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맑은 기운이 전자기기의 파장과 부딪히면 그 기운은 안정적으로 집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흩어집니다. 특히 침실 창문 옆에 스마트폰 충전기를 두고 주무시는 분들, 창문을 열어두고 충전기를 켜두고 자는 습관, 이것은 수면의 질과 기운의 질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자는 동안 몸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흩어진 기운 속에서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창문 주변 한 걸음 반경 안에는 가전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당장 옮기기 어렵다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창문 앞에 두면 오히려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기를 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잎을 가진 식물, 가시가 있는 식물, 이런 식물은 오히려 살기를 만들어냅니다. 뾰족한 것은 기운을 찌릅니다. 창문 앞에 선인장을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로는 예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날카롭게 만드는 물건입니다. 치우십시오. 좋은 식물은 따로 있습니다. 잎이 둥글고 넓은 식물입니다. 둥근 것은 기운을 퍼습니다. 날카로운 것은 기운을 찌릅니다. 스파티필럼이 좋습니다. 황금 포토스도 좋습니다. 금전수, 돈나무라고도 부르는 식물도 좋습니다. 이 식물들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을 부드럽게 정화하고 집안에 안정적으로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 식물도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식물, 잎이 누렇게 시든 식물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생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기운을 내뿜습니다. 창문 앞의 식물은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죽어가는 식물은 당장 치우거나 새 화분으로 교체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창문 유리의 상태입니다. 먼지가 쌓이고 때가 낀 창문, 손자국이 가득한 창문 유리, 이것이 기운의 흐름을 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좋은 방향의 창문이라도 유리가 더러우면 들어오는 기운이 탁해집니다. 맑은 샘물도 더러운 그릇에 담으면 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통로가 더러우면 들어오는 것도 더러워집니다. 보름에 한 번. 창문 유리를 안과 밖 모두 닦으십시오. 안쪽만 닦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깥쪽이 더 중요합니다. 바깥의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면이 바깥 유리이기 때문입니다. 닦을 때는 맑은 물로 닦으십시오. 깨끗이 닦고 나서 잠시 창문을 열면 정화된 통로로 맑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창문 풍수의 시작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창문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커튼, 가전제품, 식물, 유리 청결. 이 네 가지만 정비해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다 하고도 여전히 재물운이 막힌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문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집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돈이 머무는 자리와 빠져나가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문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시간을 알았습니다. 창문 주변 환경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구조입니다.
창문은 기운의 입구입니다. 하지만 그 기운이 집안에서 어떻게 흐르느냐, 이것이 재물운을 결정하는 진짜 핵심입니다. 기운은 물처럼 흐릅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힌 곳을 피하고 열린 곳을 찾아 흐릅니다. 기운도 똑같습니다. 좋은 집은 기운이 들어와서 집 안 곳곳을 천천히 돌다가 안방에 모이는 구조입니다. 물이 그릇 안을 채우듯 기운이 집 안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이런 집에서는 재물이 쌓입니다. 기운이 머무는 곳에 재물도 머뭅니다. 반대로 나쁜 집이 있습니다.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집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구조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 정면에 창문이 있습니까? 일직선으로 창문이 보입니까? 이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관살의 구조입니다. 좋은 기운이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맞은편 창문으로 그대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기운이 머물 틈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나갑니다. 이 구조의 집에서는 수입이 생겨도 지출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십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현관과 창문 사이에 무언가를 두면 됩니다. 기운의 흐름을 한번 꺾어주는 것입니다. 파티션이 가장 좋습니다. 작은 가구도 됩니다. 키가 큰 식물 하나도 충분합니다. 기운이 직선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번 방향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집 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곳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창문을 자주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환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장실 창문은 다른 창문과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화장실은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물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수기가 항상 아래로 흐르는 곳입니다. 이 공간의 창문을 자주 오래 열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의 수기가 집안의 재물기를 함께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함께 내보냅니다. 물이 내려가듯 재물기도 내려갑니다. 화장실 창문을 열어둘 때마다 조금씩 재물기가 빠져나갑니다. 화장실 창문은 짧게만 여십시오. 환기 후에는 반드시 닫으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문도 항상 닫아두십시오.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습관, 이것이 집 안 기운 전체를 흩뜨립니다. 작은 것 같아도 이 습관 하나가 수년간 재물운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은 재물기가 최종적으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집 안을 돌아다니는 기운이 마지막으로 안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방 창문의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방 창문이 북쪽이나 북서쪽을 향하고 있다면 재물기의 최종 저장소에 구멍이 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집 안을 돌아다녀도 마지막에 안방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안방 창문은 특별히 다뤄야 합니다. 아침에 짧게 열어 생기를 들이십시오. 오후부터는 닫아두십시오. 저녁에는 반드시 닫으십시오. 그리고 안방 창문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옷가지, 짐, 이것저것 쌓아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힌 기운은 재물도 막습니다. 창문 앞은 항상 비어 있어야 합니다.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안방 창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짐이 쌓여 있습니까? 물건이 창문을 가리고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안방 창문 앞부터 비우십시오. 이것이 안방 풍수의 첫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집 안의 기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현관과 창문의 관계, 화장실 창문의 위험, 안방 창문의 중요성. 그런데 구조를 알고
환경을 바꿔도 여전히 재물운이 막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구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래된 습관 하나가 수십 년의 재물운을 아주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를 알았습니다.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구조가 좋아도 환경이 좋아도 습관이 나쁘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새는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습관은 7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습관입니다. 창문을 열 때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덥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답답합니다. 창문을 엽니다. 가장 가까운 창문을 엽니다. 방향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무심함이 문제입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운은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방향을 봅니다. 오늘부터 창문을 열기 전에 딱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이 창문이 어느 방향인가? 그 한 번의 생각이 습관을 바꿉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모든 창문을 동시에 여는 것, 환기한다고 집안 창문을 전부 활짝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쪽도 열고 저쪽도 열고 안방도 열고 거실도 열고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하지만 기운이 집 안을 돌 틈이 없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갑니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은 한 방향씩 여십시오. 그리고 짧게 여십시오. 기운이 집 안에 들어와 머물 시간을 주십시오. 재물도 머물러야 내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청소 후 창문을 오래 열어두는 것. 청소를 했습니다. 집 안이 깨끗해졌습니다. 환기를 시켜야겠다고 창문을 엽니다. 1시간, 2시간 열어둡니다. 이해합니다. 청소 후 환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래 열어두면 청소로 정화된 기운이 다시 흩어집니다. 공들여 정화한 집 안의 기운이 창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청소 후 환기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15분 후에는 닫으십시오. 정화된 기운을 집 안에 가두십시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비 오는 날 창문을 여는 것. 비가 옵니다. 시원합니다. 빗소리가 좋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비 오는 날 창문을 열면 습기와 함께 음기가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비는 음기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땅의 음기를 함께 끌고 내려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창문을 닫으십시오. 대신 집안을 따뜻하고 밝게 유지하십시오. 조명을 켜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십시오. 집안의 양기를 지키는 것이 비 오는 날의 풍수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이웃집 쪽 창문을 오래 열어두는 것. 옆집과 마주보는 창문, 맞은편 건물과 마주보는 창문. 이 창문을 오래 열어두면 이웃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웃의 기운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웃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운은 섞이면 탁해집니다. 맑은 물에 다른 물을 섞으면 처음에 맑음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주보는 창문은 짧게만 여십시오. 환기 후에는 빠르게 닫으십시오. 내 집의 기운은 내 집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2가지 중 첫 번째입니다. 창문 손잡이가 고장난 채로 두는 것.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손잡이가 헐겁습니다. 잠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재물의 그릇에 구멍이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닫으려 해도 닫히지 않는 창문.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이 틈으로 계속 새어나갑니다. 쉬지 않고 새어나갑니다. 고장난 창문 손잡이는 당장 고치십시오. 오늘 당장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그 하루하루에도 재물기는 계속 새어나갑니다. 7번째 습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에 물건을 걸거나 창문 앞을 막아두는 것, 창문 손잡이에 가방을 걸어둡니다. 창문 앞에 빨래를 널어둡니다. 창문 앞 공간에 짐을 쌓아둡니다. 이것은 기운의 통로 자체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창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막아두는 것입니다. 물건이 가득한 곳에는 기운이 흐르지 못합니다. 막힌 곳에는 기운도 막힙니다. 재물도 막힙니다. 창문 주변은 항상 깨끗하고 비어 있어야 합니다. 창문 손잡이에는 아무것도 걸지 마십시오. 창문 앞 공간은 비워두십시오. 기운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몇 가지나 해당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그것이 재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3가지 이상이라면 지금까지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위험한 방향을 알았습니다. 위험한 시간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습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단순한 것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은 수천 년간 정화의 도구로 쓰여왔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굵은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천일염이면 충분합니다. 정제염은 안 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작은 그릇에 담으십시오. 예쁜 그릇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깨끗한 그릇이면 됩니다. 이것을 북쪽이나 북서쪽 창문 근처에 두십시오. 창문턱 위도 좋습니다. 창문 바로 옆 바닥도 좋습니다.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합니다. 공간의 기운을 정화합니다. 북쪽, 북서쪽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나쁜 기운을 소금이 먼저 받아냅니다.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소금은 교체해야 합니다. 2주에서 한 달에 한 번. 나쁜 기운을 흡수한 소금은 변색됩니다. 굳어집니다. 색이 변하거나 굳어 있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나쁜 기운을 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소금은 변기에 흘려보내십시오. 새 소금으로 교체하십시오. 2번째입니다. 식물 배치입니다. 앞서 식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방향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쪽과 동남쪽 창문에는 황금 포토스나 스파티 필름을 두십시오. 이 방향은 생기가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이 식물들은 그 생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성장의 기운을 증폭시킵니다. 남쪽 창문에는 작은 허브 식물이 좋습니다. 로즈마리, 바질, 민트. 이 식물들은 남쪽의 따뜻한 기운을 안정시키고 정화합니다. 향기도 기운을 맑게 합니다. 북쪽 창문에는 금전수를 두십시오. 돈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에서 이미 답이 나옵니다. 북쪽의 수기를 조절하고 재물기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흘러나가려는 재물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단, 식물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전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죽어가는 식물은 오히려 독입니다. 생기가 없는 식물은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식물의 상태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3번째입니다.
창문 청소를 의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름달이 뜨는 날을 선택하십시오. 보름달은 기운이 가장 충만한 날입니다. 이날 창문 유리를 닦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한 달간 창문에 쌓인 탁한 기운을 한 번에 씻어내는 정화의식입니다. 닦는 방법이 있습니다. 맑은 물에 식초를 몇 방울 넣으십시오. 식초는 탁한 기운을 중화합니다. 이 물로 창문 유리를 닦으십시오. 안쪽과 바깥쪽 모두 닦으십시오. 닦고 나서 잠시 창문을 여십시오. 보름달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보름달 빛은 정화된 기운 중 가장 맑은 기운입니다. 이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한 달간 탁해진 집안의 기운이 한 번에 맑아집니다. 보름달 날짜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이 한 번의 의식이 한 달의 기운을 바꿉니다. 네 번째입니다. 커튼 색깔입니다. 색은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기운을 만듭니다. 매일 보는 커튼의 색깔이 집안의 기운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흰색을 선택하십시오. 아이보리도 좋습니다. 연한 황금색도 좋습니다. 이 색들은 기운을 맑게 합니다. 재물기를 안정시킵니다. 밝은 색은 양기를 강화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색이 있습니다. 진한 파란색입니다. 검은색입니다. 짙은 회색입니다. 이 색들은 음기를 강화합니다. 이미 음기가 강한 북쪽, 북서쪽 창문에 어두운 색 커튼을 치면 기운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당장 커튼을 바꾸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커튼 고리만 바꾸십시오. 커튼 홀더만 밝은 색으로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침 의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동쪽 창문으로 가십시오. 창문 앞에 잠시 서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열기 전에 조용히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은 습관을 만듭니다. 습관은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이 운명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창문 앞에 서서 한마디를 하는 사람은 하루를 의식하며 시작합니다. 그 의식이 하루의 선택을 바꿉니다. 그 선택이 쌓여 재물운이 됩니다. 창문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금, 식물 배치, 보름달 창문 청소, 커튼 색깔, 아침 의식. 이 5가지를 동시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고르십시오. 그것을 먼저 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가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방법을 모두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창문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도 한 가지를 빠뜨리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이야기 지금 바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분이 집 구조를 이야기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맞은편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북서쪽 창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그 창문을 열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딱 2가지만 말했습니다. 북서쪽 창문, 오늘부터 저녁에는 닫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동쪽 창문을 열 때 조용히 한마디만 하십시오. 오늘 하루 잘 살겠습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입니다.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습니다. 석 달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작은 기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기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창문을 닫았더니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까? 그분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스님, 그런데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서 한마디를 하다 보니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게 됐습니다. 작은 것도 그냥 넘기지 않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창문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풍수는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꾸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환경이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풍수, 바람과 물입니다. 바람은 기운의 흐름입니다. 물은 재물의 흐름입니다. 이 두 흐름을 내 삶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풍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흐름에는 반드시 방향이 있습니다. 바람도 방향이 있습니다. 물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창문의 방향을 바꾸면 기운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운의 방향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창문 하나가 삶을 바꾼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창문 자체가 마법이 아닙니다. 창문을 다루는 당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오늘 집에 돌아가면 북쪽과 북서쪽 창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저녁 7시 이후에 그 창문이 열려 있다면 닫으십시오. 오늘 밤부터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밤 닫은 그 창문이 시작입니다. 셋째, 내일 아침 동쪽이나 동남쪽 창문 앞에 서십시오. 창문을 열기 전에 조용히 한마디 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여십시오. 이 3가지뿐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작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어야 나무가 됩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으십시오. 재물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안에 있습니다. 그 집의 창문 하나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재물운이 걱정되는 가족에게, 돈이 모이지 않아 힘든 친구에게 나누는 마음 자체가 재물운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